투자 멘토링 시작합니다.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세스토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연결 잘 반갑습니다. 되셨고요. 오늘 예. 첫 번째로 전화 연결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제가 휴원수를 7720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게 한 15% 정도 돼요. 예, 15% 77,000원이요. 네. 있고 많이 물리셨다. 77,000원. 예. 77,000원이요. 77,000원. 네네. 매수하신 지 꽤 되셨는데요. 네네. 한 2년? 2년 가까이 들고 계셨겠어요. 2년까지는 아니고 작년에 했거든요. 한 1년 그래서, 되셨네요. 예. 네네. 그 단기 작년에 제일 최고점. 예, 알겠습니다. 네. 권영렬 전무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자, 휴원수 어떤 회사인지는 잘 아시죠? 아, 네. 예. 저만제, 마취제,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부분, 그리고 네. 기능성 식품 네.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자, 좋은 종목은 맞아요. 근데 조금 높은 가격에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주식 투자할 때는 정석 요인하고 정량 요인이라고 해서요. 기업 내용하고 차트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꼭 보셔야 될 부분이 정석 내용에서는 실적 부분, 네. 그리고 과거에 왜 올랐었는지, 예.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에 상승할 수 있는 기대 요인이 뭔지 하고 마지막에 리스크 요인, 요 네 가지는 꼭 챙겨 보셔야 돼요. 먼저 실적 요인 볼게요. 네. 자, 2019년에 한 3,600억,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한 10%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450억으로 전년 대비 2018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과거에 지금 보시면 고점이 2018년 4월에 한 94,000원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른 이유? 그때 뭐 하나 발견. 네,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이 미국 FDA 복제약 품목 허가 승인 받았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그때 급등을 했고요. 최근에 6만 원까지 12월에 반등했던 이유는 나노복합 저만제가 독일 3상 실험 기대감이 또 형성됐고요. 요번에 또 FDA 복제약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6만 원까지 올라왔었던 부분이에요. 네. 결국은 휴원스 같은 경우는 신약 임상 실험, 그리고 FDA 승인, 뭐 요런 요소들, 요런 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럼 현재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살펴보면요. 네. 지금 유럽 6개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 뭐 이런 나라들하고요. 네. 중국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휴원스 같은 경우에 매년 10개 이상의 복제약 신제품을 내놓고 있거든요. 출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0년에는 매출이 한 10%, 영업이익도 한 10%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예. 일단 그러면은 정성적 요인으로는 반등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자리가 22평선, 지금 차트 보시면 22평선 부근 요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1차 목표가가 58,000원 부근, 그리고 2차가 7만 원 부근이에요.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겠죠. 예. 일단은 내용이나 기업 내용이나 차트로 봤을 때는 양호하니까 조금 더 보셨으면 하고요. 또 만에 하나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47,000원 선, 요 하단 부분이 무너지면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때는 한 반 정도 줄이셨다가 기다리셨다가 하단선 4만 원 선 내지는 다시 지지가 되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다시 타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멘토님 말씀은 47,000원 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반 정도를 매도하고 그렇죠. 다시 좀 더 내려갔을 때에 기다렸다가 매수해서 좀 1차 목표가 정도나 뭐 기다려보라는 거죠. 그렇죠. 트레이딩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안 내려가고 조금씩 오르고 있다면은, 1차 목표가 됐을 때에,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그 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넘으면 2차 목표가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2년 기다리셨죠? 네네. 2년 기다리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죠? 네. 예, 실적이나 기업 내용이 양호하니까 네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네. 바이오주나 제약주들 굉장히 나빴었어요. 예. 그런 기저효과가 올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들은 이제 바닥 부근에서는 조금 매집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6만 원 부근에서 반 정리하셨다가 다시 내려오면 사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예. 예, 그 전략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펀더멘탈이 좋아서 네. 트레이딩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힘내시고요. 수고하세요. 네. 휴원스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보기에 앞서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문자가 저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자 주고 계시죠? 기다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실 예, 스튜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한진이요. 한진,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42,000원에 30%. 42,000원에 30%. 30%. 아이고, 이것도 손실폭이 조금 있으시네. 네, 사근종 네.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한진을 가지고 계신데요. 예. 네, 최근 지난주부터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올해 들어와서 거의 최고점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아직은 목표가까지 가시려면은 멀기는 했는데 요거 혹시 어떤 이슈로 사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 지인한테 소개받고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일단은 그러면 한진이 왜 지금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잘 버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진의 최대 주주가 한진칼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네, 근데 지금 한진칼이 1월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 경영권 분쟁, 남매는 아니라고 해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잠깐 이게 가려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 주부터 갑작스럽게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분이 새롭게 또 확보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진칼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 기업들의 주식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KCGI라는 강성부 펀드는 들어보셨나요? 잘 몰라요. 네, 모르시죠? 이런 거에 대한 안내는 이렇게 접어두고요. 주가 흐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상 기업 이 주식 가격에 있어서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진 지금 42,000원에 사시고 많이 기다려왔던 부분이 있는데 42,000원까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은 지금 확보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과연 이 이슈를 어떻게 써먹고 주가를 올리느냐는 차후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올해 들어서 최고점을 한 37,500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37,500원을 일단은 변곡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가 매수는 절대 자제하시고요. 37,5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든가 손절을 해야 할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이거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한진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한 29,000원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가격을 이탈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다. 평단을 낮추고 나중에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 좀 빨리 손실을 복구하고 좀 탈출하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예. 부분 있으세요? 예, 여보세요? 네. 37,500원이 중요한 가격대래요. 어디에 예. 써놓으시고 예. 그 가격 근처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한진 이렇게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문자 들여다볼까요? 컴퍼니 K 먼저 보겠습니다. 매수가 7,560원에 비중 2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꼭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오늘 다행히 그래도 좀 계속 떨어지다가 급반등 나옵니다. 권영렬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은 그 컴퍼니 K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바닥 부근에서 지금 횡보하는 자리라 자, 기술적 반등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얼마였었죠? 매수가가 7,560원이요. 7,560원인데요. 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자리가 7,900원 내지는 8,000원, 9,000원 부근까지도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어느 정도 다져진 다음에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셨으면 합니다. 지금 매수 아니고 추가 매수 지금 예. 아니고요. 예. 아직은 아니래요. 지금 바닥 데이터가 조금 더 쌓여야 된다라는 데이터가 조금 말씀이세요. 쌓여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한 7,900원 선 돌파될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예. 7,900원. 그러니까 매수가 위에서 넘어서 그렇죠. 아예 바닥이 딱 확인이 되고 돌아서 올라갈 때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 컴퍼니 K 지금은 아니래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경농 볼 텐데요. 매수가 1,250원, 비중 20%, 앞으로 전망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약간 수익 보고 계세요. 아마 수수료 정도 챙기고 계실 텐데 사근종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거 경농 매수를 얼마 전에 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용기 있게 이 빠지는 구간에 잘 들어가셨어요. 예. 네, 사실 쉽지 않았을 때는 사실. 그렇죠. 예, 제가 다들 추천드리는 자리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은 수익 보고 계시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경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크게 올랐었던 이력이 있는데 그게 남북 경협주로 엮이면서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경농이 한 번 더 과거와 같은 급등세를 연출을 하려면 남북 경협주로 엮이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릴지 말지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기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 두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를 정해드린다고 하면은 별다른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적어도 12,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우한 폐렴이 발생하기 전 유지되던 주가가 요 12,000원까지 이 밴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아직은 이슈가 없고 이 경농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가기는 힘들다. 아무래도 3월이 가까우고 있고 감사 보고서가 나올 시즌이다 보니까 별다른 테마가 없다면 이런 실적에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동안은 급등세를 연출하는 거는 힘들 것이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12,000원 목표가. 혹시나 빠지게 된다면 본전가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수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에 기대서 움직이는 종목은 당분간은 좀 조심하자라는 관점에서 실적 체크를 하자라는 포인트까지 전해드립니다. 경농 체크 들어드렸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KCC를 39만 원에 1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근래 이 가격이 없었는데 반토막 나셨는데요. 2017년 이때 왔었던 가격인 것 같아요. 권영률 전문가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오래전에 매입하셔갖고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중간 부분에 손절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손절을 좀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진작 연락 주시지. 예, 좀 빨리 연락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KCC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기업 분할을 하면서 좀 25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요때라도 조금 반 정도는 줄이셨다가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 계속 매출과 실적이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조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건자재나 도료, 자동차 이런 부분도 이런 산업이 그 성장하고 활성화될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건설 부분도 조금 지금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그 KCC 같은 경우도 조금 횡보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뭐 비중은 다행스럽게도 비중은 한 10% 선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목표가는 그 25만 원 선, 예, 다시 25만 원 선까지 반등이 준다면 예, 비중 반 정도 줄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줄여 나가는 전략 일단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연락 주세요. KCC 계속 봐야겠네요. 네, 저희도 기억해 놓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이번에 MCNX 보겠습니다. 매수가 37,300원에 비중 30%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네요. 걱정하고 계세요. 오늘도 떨어지고 이제 고점 부담이 좀 있는 걸까요? 가다가 요즘 멈췄어요. 사근종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 MCNX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예요.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항상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테마 찍어 드릴 때마다 이제 카메라 모듈, 뭐 예.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5G,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주가 흐름만 보면은 MCNX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굉장히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한 해 동안 200% 가까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MCNX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기대감이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이 기대감이 수급을 불러일으켜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주가 흐름은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이 다음 흐름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실적이 결정을 하겠죠. 아무래도 2018년까지 실적을 보면은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퍼 같은 경우에는 한 10배에서 5배 수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조금 좋아지는 건 맞아요. 좋아지는 건 맞는데 밸류에이션 부담감 자체가 굉장히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도 우려를 표하기에는 나쁘진 않은 가격이에요. 왜냐면은 2019년 예상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한 10배가 아직 안 돼요. 그런 걸 보면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이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기관 수급과 외인 수급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겠죠. 시가총액이 지금 6,400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급등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편하실 거예요. 이 전략적 대응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손실이 크게 난다,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할 만한 가격대는 32,500원.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32,500원을 기준으로 주가 흐름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조금 이 외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탈이 좀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좀 명심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에서 이제 조금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43,350원 최고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 4만 원대를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좀 크게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42,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 내용은 나쁘진 않은데 일단 기술적인 내용들 정리해 드립니다. 위로는 42,000원, 아래로 32,500원 MCNX였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한실 스토킹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넘치시네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한미 반도체요. 한미반도체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9,800원에 30%. 9,800원에 30%. 얼마 안 되셨죠, 매수하신 지? 예, 설 전에 바로 샀어요. 아이고, 그러셨네요. 계속 내려가네요. 권영열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자, 좋은 종목은 맞아요. 좋은 종목을 잘 잡으셨는데 너무 비싸게 잡으셨어. 예, 더 올라갈 줄 알고 접었죠. 예. 자, 2020년 주도주가 그 반도체 5G 폴더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자, 주도 업종이죠. 예, 예. 한미 반도체 그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예, 예, 너무 그 원래 중장기 매매는요. 좀 길게 보는 매매는 정부 정책주, 일정주, 실적주 이런 종목들로 대응을 해요. 그래서 좀 장기간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예, 작년에 많은 분들이 바닥에서 좀 많이들 사셨어요. 이 종목들을. 예, 그리고 지금 단타나 단기 종목들은 주도주 신고가 나올 때 그리고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은 단기로 대응하는데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는 단기 단타로 대응하셨어야 되는데 고점에서 조금 길게 보시고 잡으신 것 같아요. 예, 길게 예, 뭐. 비중도 조금 많이 잡으셨는데요. 예, 제가 정석 요인 4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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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이 2019년에는 그 매출이 1,240억 정도 43% 감소했고요. 예, 예, 영업이익은 140억으로 해서 한 7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이제 과거에 그 2017년 11월에 중국 매출 증가하면서 호실적 발표하면서 14,000원까지 급등했었어요. 예, 예, 그리고 1월에는 왜 올랐었냐면 그 장비 공급 계약 반도체 관련해서 공급 계약 나오면서 11,000원 부근까지 갔었는데요. 예, 예,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2020년에 실적이 좋아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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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예, 60%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요. 예. 영업이익도 한 470억 정도, 한 230% 증가할 걸로 보여요. 반등은 주겠죠. 예, 예. 근데 너무 높은 자리에서 잡으셨고 비중도 너무 많이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자, 트레이딩 전략 말씀드릴게요. 예, 예. 자, 9,000원 돌파되는 부분 10,000원 선까지는 비중을 좀 줄여 가십시오. 한 10%나 15%까지. 20%까지요? 예,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예, 다시 그 어느 선이냐면 자, 한 요 선일 겁니다. 요 선. 자, 22평선 부근 내지는 그 볼린저 중심선 부근대는 요 가격대에 다시 잡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너무 고가에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1차 목표가는 10,000원 선, 그리고 2차 12,000원 부근 제시해 드리는데 요때 11,000원요? 예, 10,000원과 12,000원이요. 예, 2,000원? 예, 이때는 예. 과거에 매출액이 지금보다 3배 내지 4배 정도 증가하고 실적이 3배 정도 증가했을 때 가격이에요. 예, 아무래도 저선까지 가려면 2020년 실적이 예상치보다 한 2배 정도 더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나올 예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매수를 지금 9,800원 선에 잡으셨으니까 반등할 때 비중을 일단 줄여주시고요. 다시 내려오면 다시 비중 채우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손절가는 7,300원 기억해 두시고요. 예. 예, 예, 예. 떨어졌을 때 다시 잡는 그런 전략이요. 회사 기업 내용이 나쁜 게 아니라 일단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예, 예.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잘 나오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반도체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자 빠르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Y 볼까요? 매수가 4,300원에 비중 50%. 아이고, 예, 예. 현재가 보면 예, 수익 조금 보고 계세요. 계속 홀딩할까요? 이렇게 하트 뿅뿅뿅 남겨주셨는데요. 사근종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SY가 과거에 이제 SY 패널이라는 기업이었어요. 이름을 바꿨는데 이 기업이 이제 건설용 자재, 샌드위치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재작년에 한번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이 샌드위치 패널이 남북 경협에 엮이면서 조금 자재가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 SY라는 기업이 이 샌드위치 패널을 제작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립식 주택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은 좀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도로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경협이 시작이 되면 그냥 주택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조립식 주택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한몫을 했었고 그리고 과거에 한번 결핵병동에 대해서 한번 조금 조립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SY가 남북 경협으로 엮였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주가는 최근에 좋지 않아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실적적인 부분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조금 길게 보면서 바닥을 찾으셔야 되는데 최근 주가가 바닥을 딛고 조금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이 바닥같이 보이진 않아요.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면은 조금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베트남으로 이 샌드위치 패널이 조금 수출이 되고 있고 현지에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현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실적으로 언제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점은 굉장히 좀 낮은 자리에서 잡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요 종목을 조금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은 본정가보다 조금 한 낮게 한 5%, 마이너스 5%까지 손실을 감수하면서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주 테마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나 호재거리에 조금 귀를 기울이시고 이 종목을 운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네, 청자님이신데요. 계속 홀딩 의견 챙겨드립니다. SY 들여다봤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분은 문자 거의 처음 주신 분인데요. 파트론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12,9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떨어지다가 떨어질 때 잡으셨나 봐요. 오늘 반등이 나옵니다. 권영렬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자, 파트론. 예,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 예,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자리예요.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OEM 관련해 갖고 좀 우려감도 좀 대두됐고 최근에 우한 폐렴 관련해서 중국 공장들이 조금 가동이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뉴스 때문에 조금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 자리는 12,300원 선 1차, 2차 한 14,000원 부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한 폐렴 관련해서 중국 공장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OEM 관련된 내용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시점이다. 그거 기억하시고 자, 한 700원 선 무너지면 그래도 손절은 하시고 가야 되겠죠. 반 정도 비중 줄이시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나 상단 쪽으로는 14,00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파트론이었고요. 문자 하나 더 가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문의 들어와 있네요. 42,3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대요. 오늘 최근 들어서 주가에 미동은 없습니다. 그래도 증신 들릴 때 잘 버텨줬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사근종 전문가님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부터는 조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런 시가총액 대비하면은 이 셀트리온 제약이 이 셀트리온의 국내 판권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제네릭 의약품들 판매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 시가총액 대비 사실상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작으니까. 네. 근데 셀트리온 제약이 주가가 빠지다가 이 주가 흐름을 되돌리게 된 계기가 뭐냐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 3개 회사를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조금 급등이 나오고 조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르면은 올해 말, 내년에 이렇게 합병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우리가 흘려들을 만한 이런 그냥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가 아니라 이 셀트리온의 회장이 직접 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신력이 있다. 진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는 조금 저점을 다시 한번 만들고 상승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승을 준비해가고 있는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5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 기대감이 빠져서 주가가 하락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4만 원 부근에서 일단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지금은 홀딩 가능하다, 들고 가자라는 의견, 셀트리온 제약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한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야겠죠? 지금 갑니다.